안녕하세요. 박강물 메인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를 딱 보시는 순간에 벌써 이거 심상치 않네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30대 여성분이십니다. 버티컬 본로스가 많이 생겼죠?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요, 여러 번 오그멘테이션을 실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그멘테이션을 정확하게 제가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번 본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마다 실패가 거듭되다 보니까 이런 버티컬 본 로스가 생겼습니다. CT상에서 보시면요, 사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틴 리치가 되어 있고 난찬존 골의 라비알 쪽의 골도 아주 건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임상 상태입니다. 그러면 21번도 약간의 디스탈 쪽으로 리세션이 되기 시작하고 뒤쪽에 있는 4번 치아도 이렇게 메지알 쪽으로 리세션이 생겼습니다.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실패할 때 흔히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앞에 뒤에 있는 자연치도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겠죠. 옆에서 보시면 이런 정도입니다. 교환면에서 보시면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도 상당히 많이 꺼져 있고 또 폭도 많이 줄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 번 수술이 실패하다 보니까 전체 소프티슈가 스카티슈가 되어 있고 또 텐전이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지금 버티컬로 소프티슈와 하드티슈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이게 심미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오토지너스 본, 블락본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 할 수도 있고 또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해도 좋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소프티슈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환자분은 여러 번의 실패 때문에 치과에 대한 또 이런 외과적인 시술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 대부분 불신이 팽배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저는 일단은 여기 텐전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이 어떻게든 티슈를 다시 당겨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당겨 올리려고 하면 케라틴 진지바가 좀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순서는요, 이런 상태에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먼저 시도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당겨 올릴 정도의 케라틴 진지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큰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리시피언트 베드를 만들고 팔레이트에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붙었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하시는 그런 상태이고요. 두께도 티슈의 폭도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FGG가 케라틴 티슈를 만들어주고 또 티슈의 볼륨도 증가시켰기 때문에 폭은 좀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당겨 올려줘야 되겠죠. 당겨 올리면서 이것을 본만 만들까 아니면 임플란트가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생각했는데요. 이미 너무 많은 수술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임플란트의 식립과 함께 컨토리제이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죠. 다시 마취를 하고 플랩을 다시 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하고 보시면 리치가 형태가 만만찮죠. 그러니까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앞에 다른 원장님이 하셨어요. 다른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하셨대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요, 베이스가 넓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베이스가 아주 얇게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탑을 쌓아 올리려고 하면 이게 탑이 높이 못 올라가겠죠. 베이스가 넓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시도하는 것은 거의 실패를 담보하는 거나 그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수술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앞에 하신 우리 교수님도 정말 고생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이스가 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또 노출된 임플란트에 대해서 오그멘테이션 한다는 것은 똑같이 실패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위에 남아있는 잔존골에다가 임플란트 본이라고 하죠. 임플란트 본에다가 스레드 파트가 식립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렇게 476 가장 많이 쓰는 것이 476입니다. 그죠?
이쪽은 3.5에 좀 더 길게 이렇게, 왜냐면 산종골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9, 6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립벨트 됐죠. 자, 이렇게 지금 2번과 3번입니다. 2번과 3번 위치이고요. 가운데 부분을 좀 피해서 하나는 팔라탈 쪽으로, 하나는 약간 라비알 쪽으로 식립됐습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스레드 파트는 전부 다 본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오센트레이션은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오센트레이션 잘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아리를 많이 해봤으니까 알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컨투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버티칼로 형태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컨투어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이걸 원스테이지로 하기는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버 스크루를 연결하고 본 매트릭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O6 플러스를 써가지고 최대한 티슈를 느리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안 했으면 이거보다 또 훨씬 더 타이트 했겠지만 그래도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해둔 덕에 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텐전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힐링 되기를 이제 기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도 이 정도의 디펙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디펙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이대로 힐링 되기를 기대한다는 그것도 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술 후에 임플란트 식립 후의 모습은 이렇게 됐습니다. 식립은 잘 됐는데 역시 텐전이 벌어졌습니다. 텐전 때문에 이게 오프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앞에 우리 원장님도 똑같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해서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온더 디하이슨스가 생기면 그렇죠? 만일에 여기에 일반적인 임플란트가 들어갔으면 벌써 펠 임플란타이즈 생기겠죠. 그렇지만 머신드 커퍼 에리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힐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그렇죠? 일단 임플란트는 오센트레이션이 됐습니다. 보철물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30대이시거든요. 그리고 전치부잖아요. 여기에서 최대한 소프티슈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오그멘테이션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버티컬로 어떤 소프티슈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하고 같이 수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케이스고요. 풀마우스 이런 것은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난이도입니다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방법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서저리 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